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돌보는 이런 사파가 그려진 달력을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판매하기로 나섰다. 이제 유기견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고,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된 서해 공무원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한 것이다. 왜 그 공무원을 구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오만하고 또 비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은 왜 이렇게 오만하고 비열한가라는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딸이 지금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유기견을 돕자라고 해서 문재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이런 사파를 넣은 달력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금액이 2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아버지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이런 부분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 효심이 있다면, 효심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걸 탓할 일은 아닙니다. 다혜시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말도 SNS에 많이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딸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말려야죠. 문재인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라면 문재인이 자기가 한 일이 이제 변명도 못하지 않습니까? 풍산개에 대해서, 풍산개를 파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이 개를 정말 싫어해서 그 개가 아프니까 돈이 드니까 버리려고 했다라고까지는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재인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고 이랬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파양을 한 것에는 자신이 그 개가 키우는데 그 치료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개가 키우기 싫다, 돈이 부담이 된다, 이것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왜 빨리 그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시행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런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거짓말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것이 이게 법 위반이다, 그래서 키우지 못한다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3월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시행령을 고쳐서 동식물의 경우에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가 해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행령을 더 손봐야 되는 부분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이렇게 위탁했을 경우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정리가 다 안 됐다. 그러면 자기가 강아지를, 그 개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면서,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키우고 있으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기 하면 윤건영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이 경비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국가에서 꼭 지원이 안 된다면 내 돈으로라도 키우겠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만들어지기로 했고 규정을 만드는 중이라면 빨리 좀 조속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그걸 파양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거짓말까지를 한 겁니다. 자기가 시행령을 고쳐놓고서는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게 법 위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모두 드러나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딸이 달력을 만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또 문재인의 이 풍산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이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이제 문재인이 풍산개에 대해서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애정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문제를 먼저 짚고요. 그 다음에 이 월북몰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윤건영을 통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지금 서훈이 구속되고 지금 장차관들이 수사를 받고
문재인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이 공무원 피격에 대해서 월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통치행위냐라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었다. 또 많은 보고를 받고 많은 보고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를 자기는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비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정책적 결정을 했다. 통치행위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정리를 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통치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평론을 할 것이 없습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왕조 시대에 왕이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지금도 통치행위 또는 뭐 정책적 결정이었다 대통령의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통치행위는 누구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인정이 되지를 않죠. 그 영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명료하게 위반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 부분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지금 주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명료하게 한 것이죠.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책적 결정, 통치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당연한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문재인이 청와대에 근무할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뭐 개입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까지를 소환을 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낸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왜 냅니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설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자기에 관계되는 부분을. 정치적 보복이다. 윤건영을 통해서 이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 윤건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뭐 왜곡된다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윤건영을 비롯해서 그 측근들도 말을 옮기고 또 주장을 할 때 자신들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왜곡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통치행위 이제 그 부분은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그런 정보들을 수용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서훈에게 밑에. 자기는 지금 정보를 수용했다라고 합니다. 떠넘겨지지가 않습니다. 떠넘긴다라고 해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 대통령의 스텝입니다. 정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문재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세세하게 내용 자세하게 알기보다 왜 월북이냐 아니냐라고 서로 충돌하는 이런 정보가 올라올 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국민 월북이 아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월북의 증거가 나오면 그 다음 그것대로 대처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3시간 동안 문재인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데 나서지 않았느냐. 서훈이 그렇게 대북 문제 전문가라면 북한과 연락을 해서 빨리 우리 국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왜 갑자기 월북으로 몰아갔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밑에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고 해서 떠넘겨지지도 않고요. 또 이게 뭐 정책적 결정이라고 해서 정책적 결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또는 뭐 수상, 의원 내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니 정책적 결정이니라는 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짚은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오만하고 비열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데 뭐 법을 위반한 이런 범법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이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당선인 때까지 여러 차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미 일어난 일,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 자신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비리 혐의가 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기간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겼다면 나중에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그 부분이 무슨 정치 보복의 이야기가 개입할 영역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전 정권에 관한 일이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것 아니겠나? 현재 아직 윤석열 정부는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을 넘어가는데, 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있겠죠, 앞으로. 여기에 무슨 보복이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지금 생각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딸이 뭐 달력을 만든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윤건영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자꾸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 왜곡했습니까? 정책적 결정이었다. 많은 보고를 수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책적 결정 영역 있습니다. 그런 영역, 자율적인 영역 보장해야죠. 그러나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문재인 자신이 법률 전문가니까 더 잘 알 테고요. 지금 많은 정보를 수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정보를 수용해서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고 다른 사람은 모두 스텝입니다. 수용을 하면서 왜 이런 정보 저런 정보가 있다면 국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 지점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치 보복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가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걸 과잉하고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은 문재인 자신입니다. 문재인 자신이 적폐청산 이름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검찰이 법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협조하면 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비열한 행동은 문재인 자신에게도 또 우리 정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